분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섰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1년 전 내게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며 이혼을 종용했던 바로 그 사람. 내 전 시어머님이셨다. 선생님?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분도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마스크를 올리며 말했다. 진통이 시작됐나요? 일단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42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이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전 남편에게도 친정어머니에게도. 1년 전 그렇게 모진 말들을 들으며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임신 사실을 밝힌다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시간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혼자 결심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우겠다고. 작은 병원을 찾아 조용히 출산 준비를 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바로 그분이실 줄은.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나와 그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박수진, 올해 42이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남편 민준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았다. 아이가 없다는 게 유일한 아쉬움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만 있어도 충분했다. 여보,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민준이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연숙 여사는 달랐다. 수진아, 결혼한 지 벌써 2년이야. 병원에는 가봤어? 어머님, 저희는 아직이 어디 있어? 42면 늦은 나이잖아. 우리 민준이가 외아들인데 대를 이을 생각은 안 해?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대화였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그것도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로 평생을 불임치료와 산모 케어에 바친 분이셨다. 그런 분이 며느리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민준이가 나를 감싸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다. 수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병원 진료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분의 표정은 차가웠다. 검사 결과를 봤어. 수진이가 임신이 안 되는 건 난임이 아니야. 아예 불가능한 체질이야. 네? 과거 수술 흔적이 있더군나. 자궁 기형에다가 난소 기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야. 솔직히 말하면 자연 임신은 불가능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민준이한테는 말 안 했어? 제가 몰랐어요. 저도 오늘 처음.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상태면 본인이 모를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수진아, 우리 민준이는 좋은 아이야.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너랑 함께 있으면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해. 그게 공평한 거야? 어머님, 이혼해라. 내가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 민준이한테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 수진이 너는 조용히 떠나.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이를 사랑했지만 시어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었다. 나 때문에 민준이가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한다면 그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결국 나는 민준이에게 먼저 이혼을 꺼냈다. 미안해, 민준아. 우리 그만 만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너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민준이는 울면서 붙잡았지만 나는 돌아섰다. 시어머니가 건넨 위자료 봉투를 들고 집을 나왔다. 그렇게 1년 전 우리의 결혼은 끝났다. 이혼 후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카페도 정리하고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민준이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임신이었다. 이럴 수가.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명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다. 이혼하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민준이와 함께했던 그날의 아이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이 밀려왔다. 어떡하지? 민준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이미 이혼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철저히 미워하고 있었다. 지금 가서 사실 임신했어요라고 말한다면? 거짓말로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갔으면서 이제 와서 임신이라고? 당장 그런 말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우겠다고. 임신은 순조로웠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4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고령 임신이라 위험 요소가 많았다.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영양 관리도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선생님, 산모님 혈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며 나는 조용히 출산을 준비했다. 친정어머니도 친구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배가 불러오자 헐렁한 옷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 안 돼? 무슨 일 있어? 친구 미경이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나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라고만 대답했다.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꽃집 사장님이 눈치챘다. 수진 씨, 혹시 임신하신 거예요? 네, 아이 아빠는요? 혼자 키울 거예요.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라며 조심스레 손을 잡아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당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 진통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간격이 좁혀졌다. 119에 전화하려는 순간 양수가 터졌다. 안 돼. 아직 예정일까지 2주나 남았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 다니던 작은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아서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으로 갔다. 산모님, 지금 자궁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분만 준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답게 나를 분만실로 옮겼다. 담당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진통이 몰아칠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무도 없는 분만실에서 혼자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산모님,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수진아? 어머님? 믿을 수 없었다. 1년 만에 마주친 전 시어머니 최연숙 여사였다. 어머님이 왜 여기에? 나 이번 달부터 이 병원으로 옮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필 이 병원에 하필 오늘 하필 시어머니가 당직이라니. 배가 아파요. 진통이 다시 몰려왔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의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일단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님 준비해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검사를 받는 내내 나는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가 내 배를 만지고 초음파를 확인하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임신 37주네요. 조산이지만 아기는 건강해 보여요. 언제 임신한 거야? 차갑게 쏘아붙이는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아,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 언제 임신했냐고. 이혼하기 전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이 아이는 민준이 아이란 말이야? 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숨기고 있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민준이 곁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기적처럼 임신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한 뒤였고 어머님한테 다시 가서 사실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낳으려고 한 거야? 네, 침묵이 흘렀다. 그때 또다시 강한 진통이 밀려왔다. 수진아, 이제 분만 들어가야 해.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렸어. 시어머니는 전문가의 표정으로 돌아와 나를 분만대로 옮겼다.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진통 속에서 나는 악을 썼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운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유일한 의지처였다. 으아.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하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줬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 우리 딸.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봤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출산 후 회복실로 옮겨진 나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있었다. 이제 어떡하지? 시어머니한테 들킨 이상 이 사실은 곧 민준이한테도 전해질 것이다. 그럼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회복실 문이 열렸다. 수진아, 시어머니였다. 업무를 마친 듯 가운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다. 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아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예쁘네. 네, 민준이 닮았어. 눈썹이랑 입술이 꼭 빼닮았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불임이라고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어머님, 사실은 나는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걸. 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의사로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분명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어. 왜요? 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민준이는 내 외아들이야. 평생 의사로 살면서 최고가 되라고 키웠는데 민준이는 의대도 거부하고 카페나 운영하겠다고 하더구나. 그건 민준이가 하고 싶은 일을 알아. 하지만 난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러다 수진이를 만났는데 평범한 집안 출신의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나는 수진이가 민준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불임이라고 거짓말했고 이혼하라고 압박한 거야. 어머님. 하지만 이혼 후에 민준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카페 문을 닫고 매일 술만 마셨어. 내가 아무리 달래도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중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 민준이가? 응.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그때서야 깨달았어. 아들의 인생을 내가 망쳤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수진이 너를 찾아보려고 했어. 연락처도 알아보고 주소도 수소문했는데 수진이 너가 너무 철저히 숨어버렸더라고. 전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그때 아기가 보챘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안아봐도 될까?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건넸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우리 손녀.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민준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수진이 너 생각하며 살아. 재혼도 안 하고 매일 그때 만들던 커피만 마시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준이한테 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수진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또 간섭할 수는 없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밤새 회복실에 머물며 나와 아기를 돌봐줬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 사이였지만 그날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다. 퇴원날 시어머니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수진아,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 게 어때? 네? 어머님 집에서요? 응. 혼자서는 힘들잖아. 아기도 돌봐야 하고 수진이 너 몸도 회복해야 하고. 하지만 민준이가 있는데. 민준이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한 달 뒤에나 돌아와.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한 달 동안 천천히 생각해봐. 민준이한테 말할 건지 아니면 혼자 키울 건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집은 넓고 조용했다. 아기 방까지 따로 준비해 주셨다. 원래 민준이 어렸을 때 쓰던 방이야. 내가 다시 정리했어. 방 안에는 유아용 침대, 기저귀, 옷가지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님 이게 다 손녀 맞이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웃었다. 1년 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상한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산후조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녁엔 영양식을 챙겨줬다. 아기가 우는 밤이면 함께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줬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는 전문가니까.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내일 모레 귀국해요. 민준이었다. 뭐? 일정이 한 달이라며?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요. 집에 가도 돼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어떻게? 민준이한테 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수진이 너를 다른 곳으로. 나는 고민에 빠졌다. 민준이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으앙. 나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민준이를 닮은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다. 만날래요?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잘 생각했어. 이틀 후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머니 집에 누구와 있어요? 유모차가.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 민준아. 1년 만에 재회였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이게 무슨... 민준아 앉아. 천천히 얘기할게.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소파에 앉혔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수진이가 여기 있고 저 아기는? 너 아이야? 네?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이가 2주 전에 출산했어. 네 아이를 낳았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는 임신할 수 없다며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미안하다 민준아. 그건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일부러 불임이라고 거짓말한 것, 이혼을 강요한 것, 그리고 수진이가 혼자 아이를 낳으려 했던 것까지. 민준이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우리 아이가 맞아? 응.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낳으려고 한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 어머님이 날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다시 찾아가서 임신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수진아, 민준이가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와 아기를 꼭 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한테서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수진이랑 다시 시작해. 어머니,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방해 안 할게.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 민준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와 아기를 돌봤다. 시어머니도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우리를 도왔다. 딸 이름은 뭐로 지을까? 민서, 강민서. 어때? 좋아. 우리 민서. 민준이는 아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인 부분이었다. 수진아, 우리 다시 결혼하자. 응? 이미 이혼했지만 다시 결혼하면 돼. 나 혼자 살 수 없어. 나는 망설였다. 민준아, 하지만은 무슨. 우린 가족이잖아.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수진아, 내가 이번엔 진심으로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어. 제발 기회를 줘. 결국 우리는 한 달 후 재혼 신고를 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응.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재혼 사실을 안 친척들이 수군댔다. 그러게 그때 왜 이혼했대? 아이 낳고 다시 붙었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위자료 받아놓고 다시 들어갔다며? 참. 민준이는 화를 냈지만 나는 그저 참았다. 괜찮아 민준아.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만 행복하면 돼. 시어머니도 주변 시선과 싸워야 했다. 현숙 씨, 그래도 며느리를 내쫓았다가 다시 들인 건 좀.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민서는 무럭무럭 자랐고 나는 다시 작은 꽃집을 열었다. 민준이는 카페를 재오픈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를 불렀다. 수진아, 민준아, 너희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 뭔데요? 시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우리 집 명의야. 수진이 네 앞으로 해뒀어. 어머니, 이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수진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 어머님, 그리고 이건 민서 명의 통장이야. 매달 내 월급 절반씩 넣어놨어. 어머니, 진짜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아니야. 난 할머니야.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아, 진짜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용서해줘서. 어머님,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서야, 할머니 할미 해봐. 하미, 어머 우리 손녀 천재 아냐?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식사 후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응? 우리 다시는 놓치지 말자. 서로를. 응. 그날 밤 나는 잠든 민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내 아이를 받아주고, 가장 불가능했던 임신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가장 멀리 떠났던 사람과 다시 만났다. 민서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 하지만 결국엔 온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 만들어진다는 걸.